영화를 넘어 영화 시장을 리뷰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화배입니다. 오늘의 리뷰 영화는 키리의 노래입니다. 바로 이 영화예요. 키리의 노래는 이와이 슌지 감독의 신작이고요. 이와이 슌지 감독은 저 같은 40대를 기준으로 아마 아래로 10년, 위에 10년으로는 다 기억하시는 감독님일 거고, 아마 감독님의 이름이 낯선 20대도 러브레터, 오겐키 데스까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 이와이 슌지 감독님이 오랜만에 신작 영화를 개봉을 하시게 됐습니다. 제목 키리의 노래는 주인공의 이름에서 딴 제목이고요. 이미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많은 분들이 보셔서 영화의 스토리를 알고 계신 분도 꽤 계실 것 같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페스티벌 버전이라고 해서 좀 긴 버전의 영화를 상영을 했었고, 오늘 바로 11월 1일에 개봉하는 키리의 노래는 2시간의 짧은 버전, 인터내셔널 버전입니다. 오늘 개봉을 했기 때문에 저도 오늘 어떤 박스오피스 결과가 나올지 지금 정말 두근반 세근반 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상영이 다 마지막 회차까지 끝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어쩌면 본격 사신 방송 100% 제 애정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와이 슌지 감독은 제 청춘의 한 자락을 정확하게 정말 딱딱딱 그때마다 기억을 주셨던 감독님이기 때문에 이 작품을 제가 배급을 맡게 됐었을 때 정말 너무너무 기뻤어요. 과거에 한 20년 전에 소림축구 배급을 우리 회사에서 하게 돼서 제가 배급부서에서 참여했었을 때 기뻤을 때 이상으로 정말 기뻤습니다. 러브레터는 정말 올타임 레전드 멜로 감성 드라마로 지금까지도 꾸준히 재상영되고 있는 명작이고요. 그리고 아오이유 배우라는 걸출한 정말 우리 세대의 아이돌 같은 배우를 발굴해서 데뷔를 한 하나와 앨리스 같은 영화도 좋아하시는 분 많죠. 그리고 스왈로우 테일 버터플라이에서 스왈로우 테일, 릴리슈스의 모든 것이라는 영화 제목에서 릴리슈슈 이런 제목을 이름을 따서 자신의 아이디로 쓰시는 분도 지금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그 쏘아올린 불꽃, 밑에서 볼까 옆에서 볼까 이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기억이 있어요. 제가 대학 시절 친구들하고 영화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이 작품의 제목 때문에 그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불꽃놀이를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서 보일 것이다. 제 동료는, 친구는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는 아니다, 어느 각도에서 보나 똑같이 보이지 않겠느냐. 불꽃놀이가 실제로 이제 여의도나 이렇게 한강동치에서 쏘면 멀리서 보는 우리나 근처에서 봤을 때도 모양이 같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청춘의 특권이죠. 별 대수롭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를 하면서 사뭇 진지한 느낌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밖에서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대화인데 당사자들은 그 당시에 그 자신의 감성과 생각에 빠져서 그렇게 우리가 유치한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청춘은 청춘에게 주기 너무 아깝다라는 말처럼 저의 그 먼 과거를 정말 따뜻하고 그리고 되게 그립게 기억을 하게 되는 그런 영화 감성입니다. 이와이 슌지 감독님의 초창기 작품들도 그렇고요. 이번에 개봉한 키리의 노래도 감독님의 초창기 그 무드를 그대로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봤었던 감독님의 근래 신작이었었던 립반 윙클의 신부라고는 또 결이 좀 달라서 오히려 초창기의 감독님 감성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작품을 저도 감상을 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세 사람인데요. 주인공 키리에, 이 포스터에서는 검은 머리를 한 이분이 이제 키리에이고, 이 키리에를 중심으로 어렸을 때 고등학교 시절에 알게 된 그 옆에 히로세 스즈 배우, 바닷마을 다이어리에서 꼬마로 나왔었던 바로 그 유명한 배우죠. 분노 같은 영화에서도 좋은 연기를 보여줬고요. 이 친구와의 인연이 있고, 그리고 키리에와 어렸을 때 생긴 인연으로 나이가 들어서 성장해서도 다시 만나게 되는 마츠무라 호쿠토라는 일본의 배우가 있는데, 이 배우가 이제 주인공 역할을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관계가 영화 속에서 과거와 그리고 현재의 관계가 교차해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영화가 설명이 됩니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 키리에는 길거리에서 노래하는 스트리트 싱어예요. 그래서 노래 장면도, 무대 공연 장면도 굉장히 이제 많고, 물론 무대는 거리지만요. 그리고 옆에 있는 히로세스 씨가 극 중에서 우리 키리에의 매니저를 하겠다고 정체불명의 여인이고 미스테리예요. 아이디를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인인데, 영화 후반부에 가서는
그녀의 또 정체가 밝혀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콤비가 되어서 공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두 사람 앞에 새로 나타난 과거의 인연이자 마츠무라 호쿠토 배우가 연기한 나즈이코라는 세 사람이 과거와 현재와 인연이 어떻게 서로 만나고 헤어지면서 겹치고 해서 지금의 이 상황이 왔는지를 이제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제가 러브레터를 예전에 다시 봤을 때도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저는 아주 멜로와 감성으로 꽉 찬 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 스토리 자체가 퍼즐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를 감성으로만 끌고 가는 영화가 아니라 도대체 저 사람은 과거에 무슨 관계였었지? 그런데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를 계속 앞뒤를 맞추면서 마치 스릴러 영화처럼 유추해가는 재미가 있고요. 이번 영화에서도 도대체 이 세 사람의 관계는 뭐지? 이 두 사람은 남매인가? 연인인가 혹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영화를 쭉 무드와 그 다음에 호기심을 계속 만족시켜 가면서 찾아가면서 퍼즐 풀듯이 이번에도 그렇게 영화를 감상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와이 슌지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힘이겠죠. 영화가 사실은 그렇게 퍼즐이 그 안에서 숨어 있으면 맞춰가는 재미 때문에 이제 지루할 틈이 없죠. 그래서 이번 영화도 이제 그런 퍼즐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한 영화가 오늘 개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스토리를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스포일러가 될까 봐서요. 이 영화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관객분들의 평가가 이제 계속 나올 텐데요. 저희 스태프들은, 홍보와 배급을 맡은 저희들은 영화가 관객분들에게 좀 잘 다가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영화를 보고 나서 다시 이와이 감독님의 이와이 월드라고 하는 세계를 추억하는 많은 분들은 또 거기에 대한 보상을 얻고요. 자신의 그런 20년 전에 즐거워했었던, 좋아했었던, 그리고 잊지 못할 어떤 추억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세계를 아직 모르는 처음 비기너 관객 입장에서는 이런 감성의 특이한 소재와 이런 범용적인 감성을 얘기하는 그런 일본 영화가 또 한편 수작이 나왔구나, 이렇게 새로 감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이 이번 주말에 한국에 내한을 하세요. 부산국제영화제 때도 내한을 하셨었지만 이번 주말에는 개봉을 기념해서 내한을 하시는데요. JTBC 뉴스룸 출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에 촬영을 하시고, 물론 방송은 그 다음 주에 되겠지만요. 그리고 또 서울 지역에 한정해서 행사를 해서 늘 좀 많은 행사를 많은 지역에서 하지 못해서 아쉽기는 한데, 메가박스 코엑스, 롯데시네마 월드타워, 그리고 CGV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각각 1회씩 주말 이틀에 걸쳐서 4일과 5일에 걸쳐서 GV를 합니다. 제가 보니까 메가박스 코엑스 GV는 이미 매진이 돼서 자리가 없는데요. 다행히 월드타워와 용산 아이파크몰에는 소량이긴 하지만 아직 수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이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히스토리를 또 영화 내면에 숨겨 놓으셨는지를 영화를 보고 같이 질문도 하고 감독님 대답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또 대형 쇼핑몰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혹시 주말에 스타필드 고향에 쇼핑하러 가시는 분들은 휘둥그레한 이 아름다운 영상이 뭐지? 그건 바로 키리의 노래 저희가 한 광고고요. 또 그 안에 메가박스 극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쇼핑하시고 또 극장 방문까지 하시게 되면은 아마 주말 정말 꽉 차게 즐겁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수입사를 끝으로 소개하면서 영상을 마칠게요. 이 영화의 수입사는 미디어 캐슬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너의 이름은, 그리고 스즈메의 문단속을 연달아 히트를 시키면서 국내에서 개봉한 일본 영화 중에 애니메이션과 실사 구분 없이 통합 넘버원 박스오피스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바로 스즈메의 문단속이 무려 555만 명의 관객을 동원을 했어요. 스즈메의 문단속에서 그 나무의자, 소타상, 목소리 진짜 근사했잖아요. 그 소타상의 목소리를 연기했던 배우가 바로 이번 영화의 남자 주인공입니다. 네, 이 주인공 이번에 부산에 오셨을 때 저도 직접 뵙지는 못했고 영상을 봤는데요. 외모도 정말 출중하시고 목소리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듣기 좋은 저음의 멋있는 목소리를 가지셨어요. 이 스즈메의 문단속으로 한국의 레코드 기록을 갖고 있는 미디어 캐슬의 신작인 만큼 정말 애정을 담아서 홍보와 마케팅 활동을 진행을 해주셨고요.
이 영화 이후에는 고레하다 히로카즈 감독의 신작, 이번 칸 국제영화제에서 각본상인가요? 수상도 하셨었죠? 괴물이라는 영화를 이달 말에 또 개봉을 하십니다. 안타깝게도 괴물은 제 배급작은 아니지만 오랜 팬인 또 고레하다 감독님의 신작이고 저와 함께 이 작품을 또 수입을 하셔가지고 저에게 배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미디어캐슬에서 하시는 신작이라서 저도 관심 있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격 사신방송 네, 키리의 노래 리뷰를 간단하게 해드렸고요. 영화가 이제 개봉을 해서 영화를 보신 관객분들이 많아지면 이제 평이 쌓일 거고 그때는 한 번 더 편안하게 작품 이야기를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조만간 새로운 영화로 아마 다음 영화는 다시 한국 영화가 될 것 같은데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